네, 자기 연결하겠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내 자신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숨을 쉰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나는 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없거나 혼란스러울 때 가만히 내쉬는 숨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쉬는 숨에 귀를 기울이면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닿아있는 엉덩이 어디가 바닥에 닿아있는가 알아봅니다. 엉덩이의 바닥과 연결된 좌골을 알아봅니다. 좌골의 어느 쪽으로 앉아 있습니까? 좌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냥 주의를 기울이기만 해보세요. 좌골 자체가 하나의 지구 중심의 앵커가 돼가지고 닻을 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앵커를 내리듯이 이 존재가 지구의 삶을 영속하기 위해서 지구 중심에 뿌리를 내리듯이 닻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마 좌골이 점점 더 이 바닥하고 더 적지되는 그 감각이 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좌골을 계속 생각합니다. 좌골이 골반에 있잖아요. 골반 전체를 생각합니다. 상체와 하체 중심에 있는 골반. 골반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죠.
바닥과 접지되어 있는 좌골이 속한 골반 전체가 상하체를 연결하는 중심 자리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봅니다. 주의를 그냥 골반에 둬보세요. 몸 전체가 어떻게 정렬되는가. 자, 골반의 중심, 존재의 힘이 피어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갈 힘이 만들어지는 그곳에서 세상에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하루 더 큰 세상을 걸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눈을 살짝 뜹니다. 눈을 완전히 뜨면서 숨을 내쉽니다. 제가 요새 이제 수련을 하고 있는데 눈을 계속 수련을 하면서 두개골 작업을 이제 하면서 눈 작업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꺼풀을, 지금의 현재 눈꺼풀을 한번 의식해 보세요. 내가 눈꺼풀을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뜬 상태. 근데 그 눈이 뜬 상태, 눈 뜬 상태의 눈꺼풀, 그 상태에서 눈꺼풀을 위로 더 올려보세요. 그럼 눈알이 어떻습니까? 위로 향하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눈꺼풀을 그냥 위로 좀 올려보세요. 조금만. 그럼 눈이 위로 향하는 것 같으세요? 눈을 위로 치켜뜨는 건 아닙니다. 눈을 위로 치켜뜨는 건 아닌데, 눈꺼풀을 조금 더 올렸을 때 눈이 상방을 향하는가 봅니다. 어떠세요? 그런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눈을요, 앞을 본다고는 하는데 거의 하방을 향한대요. 그래서 앞을 본다는 건 일단은 눈꺼풀이 앞을 볼 수 있는 만큼 눈을 뜨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저 자신을 이 두개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제 척추가 다 얘의 무게에 의해서 척추의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 두개골은 또 눈하고 관계가 깊어요. 이 눈이 다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두개골의 방향성이라든가 그 무게감이 또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눈을 제대로 안 뜨는구나. 앞을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눈을 사용해서 앞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꺼풀을 위로 해서 눈꺼풀을 조금 더 이렇게 눈꺼풀을 들어서, 가뜩이나 이 중력 때문에 눈이 점점 처지고 있잖아요. 지금 눈꺼풀이 계속 더 내려가고 있는데 중력 때문에 우리가 눈도 제대로 안 뜨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을 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럼 확실히 눈이 앞을 향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울한 사람들은 눈이 어디를 향할까요? 바닥을 향해요. 앞 안 봐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의 두개골을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개골의 방향이 그 사람 눈의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바닥 보는 분이 많아요. 바닥 보는 분이 많고 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우울감이 있거나 그 기분이 처지거나 무력하다 그럴 때는 눈꺼풀을 위로 올려서 눈을 좀 진짜 앞을 보세요. 밑에가 아니라. 그래서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딱 보세요. 그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거기는 이제 5가지 디렉션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머리 디렉션이 뭐냐면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있거든요.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한다. 근데 머리가 앞과 위로 향할 때 눈이 정면을 봐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운동 영역에서 눈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인체를 진짜 정밀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계속해요. 도대체 나라는 게 무엇이고 나 자신이 연결된 내가 나와 연결된다는 게 무엇이냐,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도는 내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디테일이 좀 살아있을수록 깨어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얘기 듣고 눈을 이제 위는 아니고요. 눈을 그냥 앞을 보세요. 눈꺼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확인을 해보세요. 눈이 다시 아래로 내려왔었습니까? 어떠세요? 앞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와닿으세요? 예, 앞을 볼 때 척추 위에 두개골이 태양처럼 둥실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렉스 그레이라는 그 전위 예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투시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그분의 그림을 보면 이제 눈과 두개골의 방향성이 그분 그림을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개골이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태양 명상할 때 항상 두개골을 그렇게 하고 태양 명상을 옛날에 했었는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거 태양 명상하는 그림인가?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실제 눈과 두개골이 원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척추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눈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삶에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배웠으니까 눈꺼풀을 좀 위로 살짝 더 올리고 눈을 좀 앞으로 떠보자. 그러면 의식이 진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뇌에서 하는 이 두개골에 있는 이 뇌에서 하는 감각기관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거든요. 받아들이는 기능을 해요. 근데 이제 눈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받아들이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현대인들은 특히 문명사회에서는 특히 더 시각을 많이 쓰는 쪽으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서나 이런 것들, 에너지 상태가 많이 바뀐다. 그리고 제가 저를 계속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 세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눈이 딴 데가 있거든요. 눈이 더 확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눈도 그렇고 이 두개골의 방향도 그렇고 평상시하고 상당히 다른 위치에 가 있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예. 그때는 이제 목소리도 달라지죠. 근데 이제 저희 교육생 중에 이제 성우분이 지금은 안 오시는데, 근데 그런 선생님인데 이제 이분이 예술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떠할 때 진짜 짱 멋있어요. 반해버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예술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나 봐요. 그때 나오는 소리 이런 게 너무 멋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문가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의 정렬, 눈의 사용 이런 것이 우리 의식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연결한 사실 이제 삶의 환경은 아무리 개떡 같아도 내가 나 자신과의 연결이 훼손되지 않으면 사실 그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은 사회가 우리를 안 죽게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만 이래가지고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굶어 죽지 않게 해요. 옛날에는 다 굶어 죽었는데 지금 이제 사회 자체가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연결이 훼손되지만 않으면, 연결이 충분하기만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겨내기만 하면 또 그것이 굉장한 자원이 되죠. 자원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제 삶의 노하우가 깊어지면서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전문성이 생기면 그게 뭘로 바뀌어서 올까요? 나한테 뭘로 바뀌어서 올까요? 돈으로 와요. 돈으로. 이거 제 경험이에요. 하나라도 이제 제대로 통달하면 그게 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 이런 거 선생하려고 했겠어요. 전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 애기들 키우는 주부. 근데 제가 이런 전문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나 하나 좀 편안하게 살자. 딱 거기까지였는데 이제 끼가 있었던 거죠. 끼. 이런 거를 잘 배우는 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공부를 에너지웍을 잘하는 끼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끼가 있는지도 몰랐죠. 이제 공부를 하고 알은 거죠. 아, 나한테 이런 끼가 있구나. 그 끼가 있으면 그게 되게 즐겁거든요. 즐겁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지난한 연구 작업을 했죠.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지난한 연구 작업을 거쳐서 이제 내 거로 만든 거죠.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돈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들은 나중에 다 나한테 뭐가 이렇게 돼서 돌아와요. 지금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를 쓰면 그 에너지가 다른 걸로 변형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요. 관계가 좀 수월해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깊은 주제들을 더 이제 잘 만나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식력이 넓어진다든지 이렇게 돌아와요. 그것이 내 안에서 통합되면 그게 돈이 돼요. 신기하죠? 왜냐면 지금은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예요. 그 권력이 지금 개인한테로 다 지금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어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다 넘어왔어요. 그래서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았다가 지금 뭐 하나 잘렸잖아요. 그죠? 자식을 잘못 키운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하나 그 처신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잘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해먹었을 거예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그렇죠. 개인한테 권력이 넘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권력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삶으로 오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가진 역량을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이제 선택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이 역량을 좀 잘 피워보겠습니다.